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여당 뜻대로 다음 달 5.18 기념일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 4월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배출 농도를 조작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를 비롯해 광주와 전남에 뿌리를 둔 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 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킬러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는 액션 판타지 공연이 이번 주 금요일 첫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당 지도부에 당부한 대로 올해 5.18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성사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자격 요건에 군 경력을 포함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건 다음 달 5.18 기념식 이전에 조사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인 권태우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을 위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위원회 출범이라면 굳이 위원회 자격 요건을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의 추천 인사만으로도 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군 경력을 위원 자격 요건에 넣으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꽉 막힌 한국당과의 관계를 풀어보자는 계산이 깔렸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현실론이 통한다면 5.18 기념식 때 진상조사위 출범이라는 선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5.18 진상규명은 완전히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이 빨리 받아서 현실적 해법을 강구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굴복해 5.18 진상규명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자유한국당의 숨은 의도가 시간 끌기와 진상규명 회방이라면 청와대와 여당은 실리도 잃고 5.18의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을 때 여수 산단의 대기업들은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적정 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한 행태를 보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입니다.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는데 LG화학은 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주는 업체와 짜고 발암물질인 염화 비닐 등의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파악된 것만 150건에 달합니다. 한화케미칼 역시 질소 산화물 농도를 실제 수치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50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대행업체와 공모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은 모두 6곳.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일에는 측정 농도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배출업소와 측정 대행업소는 기본적으로 갑의뢰 관계가 있습니다. 측정 업무를 의뢰하게 되고 측정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적발된 기업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당국의 추가 조사를 피하거나 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았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대기업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스스로 상실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은 현재까지 광주 전남 235곳의 사업장에서 13,000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난 상태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환경당국은 공모관계가 확인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기업 6곳과 대행업체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한 금호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에 뿌리를 둔 다른 향토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해 양조 장성 공장의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품은 꾸준히 생산되지만 판매량이 정체되면서 공장 한켠에는 완제품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 시장에서 80% 육박했던 고해 양조 점유율은 최근 1, 2년 사이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영업 실적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 밀착형 마케팅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도 하고 대학생 봉사당도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금호타이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수혈돼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단기간에 영업망을 회복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으면서 영업 현장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위치 교환이나 온라인 마켓,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에서 한 거는 이제 가습기, 제습기 뭐 그런 거로 차량용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항공사인 에어필립은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통해 제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습니다. 광주 전남에 뿌리를 둔 향토 기업들이 차례로 흔들리면서 고용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통학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 차량의 안전장치와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4살이던 최모 군은 폭염 속에서 8시간이나 차 안에 방치됐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방학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나긴 해요. 밖에 이렇게 차 타고 나가서 하는 활동을 전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년째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기도와 전북 군산에서도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령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에 반드시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이 끝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안 뒤편에 설치된 빨간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대는 방식 등으로 작동합니다. 애들이 없는가, 현장에 애가 없는가, 아니면 어떤 애가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걸 꼭 확인을 시켜주고 우리가 앞에 가서 내려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니까.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작동하지 않거나 리모컨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작동하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3만 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그리고 하차 확인 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행위,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경찰은 다음 달 16일까지 1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집중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 차량은 4천여 대가 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로버트 할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할 것을 광주시 교육청이 권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불법 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교원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를 검사하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에서는 지난해 교사가 대마를 국내로 들여왔다가 구속됐고 2007년에는 아동 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킬러 콘텐츠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액션 판타지 공연이 첫 선을 보입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맛보기 공연이 열리는데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남공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크린처럼 펼쳐진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군무를 선보입니다. 만화나 게임 캐릭터처럼 분장한 배우들은 무예를 겨루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킬러 콘텐츠로 개발 중인 액션 판타지 창작물 렉스의 일부입니다. 여성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조선시대 군담 소설 박시전을 모티브로 삼아 스토리를 만들고 여기에 첨단 기술을 입혔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보는 그런 배우들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무대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보실 때 여러분들의 굉장히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쇼케이스 형태로 공연 관계자와 관객들에게 렉스의 첫 선을 보입니다. 또 연말까지 작품을 완성한 뒤 상설 공연이나 순회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또 세계로 나아가는 핵심 킬러 콘텐츠로 성장하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이어서 그런지 무대의 화려함에 비해 액션과 스토리 전달력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캐릭터도 잘 살지 않았습니다. 문화전당은 쇼케이스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연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이 집담회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진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옛 전남도청 복원 외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10월부터 3년간 단계별로 인상합니다.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하수도 요금을 올해 8.56%, 내년 8.48%, 2021년 8.64%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오는 10월 납기분부터 가정용 한 달 하수도 요금은 월 20톤을 기준으로 600원이 오르고 대중 목욕탕용은 1000톤을 기준으로 3만 원이 오릅니다. 광주 경실련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광주시 주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고발 내용은 해당 사업의 평가 결과 보고서 유출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광주도시공사의 사업자 반납 등입니다. 광주 경실련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평가 결과 보고서가 언제 어떻게 밖으로 새나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 선발과 관련해 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 홈페이지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학교 운영위원 선출 방식이 대부분 학교에서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학교 운영위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위원도 위원직을 유지시키는 등 관련 조례와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빅그린 산단에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1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의 보육 지원을 위해 건립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도심에서 지진이나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건물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 치러졌습니다.